또 하나 영감과 에고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방법 또 하나 나오는데, 자,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스스로를 설득을 시켜야 한다 하면은 그것은 마음의 소리인 경우가 많다. 자, 202페이지를 보면은 궁핍하게 태어난 사람의 예시가 하나 나옵니다. 자, 궁핍하게 태어난 사람은 부자가 되겠다는 꿈이 있다. 그러나 알다시피 꿈꾸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가 않는다. 당신은 소파에 누워서 게으름을 피우며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른다. 딸기를 먹었으면 참 좋겠는데. 하지만 그걸 어떻게 구한다? 겨울이라서 그건 불가능해. 가난한 사람들은 실제로 이와 같은 식으로 부자를 꿈꾸고 있다. 자,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행동을 취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한 그것을 얻지 못한다. 자, 이 부분 중요하니까 한번 더 읽을게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행동을 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한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행동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행동을 꼭 해야 합니다. 그는 어차피 거기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 이것은 악순환의 고리이다. 원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것은 손가락 하나도 움직일 수가 없다. 손가락을 움직이는 것은 의도, 즉 행동하고자 하는 마음의 태세이다. 의도는 또한 가지고자 하는 마음의 태세를 포함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그렇다면 나는 정말 부자가 될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야 사실 아주 간단한 일이 아닌가요? 나는 정말 부자가 되고 싶다고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 공감되시는 분들 많죠? 하지만 이 역시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는 것과 가질 태세를 갖추는 것과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자, 예를 들어서 궁색한 사람은 부유한 환경이나 명품 백화점 같은 데서 안 그런 것처럼 보이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어쩔 수 없이 물 밖에 나온 물고기처럼 보이게 된다. 그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이런 것을 누릴 만한 사람이 못 된다는 느낌을 갖고 있는 것이다. 궁색한 자에게 부는 안락지대가 아니다. 자,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부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와 어떻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죠. 자, 그 전에 앞서 용어를 하나 보고 가면은 가질 태세를 갖추기. 가질 태세를 갖추는 거. 우리가 가지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 가질 태세를 갖춘다라는 용어를 쉽게 풀면은 우리가 이미 원하는 것을 가진 것 같은 상태에 자연스럽게 머무는 것이 가질 태세를 갖추는 겁니다. 여기 나와 있는 예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면 명품관 같은 데 있잖아요. 명품관. 백화점에 가서 명품관을 한번 가보세요. 아마 굉장히 불편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부자가 아닌 이상은 굉장히 불편할 거예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우리가 명품관에서 일하는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은 그분들은 이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데 한번 구경하러 와봤는지, 이 사람이 정말 부자라서 이걸 사러 왔는지, 그 사람의 겉모습, 행색과 상관없이 알 수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 사람이 하는, 그게 보여주는 태도와 행동을 보고, 그리고 느낌으로 안다고 했잖아요. 그게 여러분의 분위기로 계속해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한테 아우라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밖으로 표출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이야.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게 굉장히 불편해, 어색해, 편안한 곳으로 가고 싶어. 나는 집 앞에 있는 시장으로 가고 싶어. 골목시장이 좋아. 난 백종원아저씨 골목시장 말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가질 태세를 갖는다. 요거는 우리가 원하는 상태에 머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상상력을 이용하잖아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풍요롭고 싶다면은 우리가 풍요롭다는 것을, 지금 풍요롭다는 것을 계속해서 느낀다면 그 풍요로움이 우리가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안전지대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풍요를 얻게 되는데, 이 증거 중에 하나가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돈을 쓸 때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돈을 쓰는지를 확인하거나, 혹은 명품관에 가보거나, 아니면 어떤 물건을 살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쓰는지, 여러분들이 후원을 할 때도 어떻게 후원을 하는지, 돈과 관련된 무언가를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느끼고 그걸 하는지를 보면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돈 나갈 일이 생기거나 돈을 낼 때
혹은 돈을 얻다가 뭐 줄 때, 그때 여러분들이 근데 내가 이거 줬을 때 돈이 안 들어오면 어떻게 하지? 라는 마음으로 주면은 아직 여러분들은 가난한 마음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 상태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여지없이 가난하게 살고 있고, 그 상태를 계속해서 반복하면은 점점 그 가난이 여러분의 삶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풍요로운 상태를 계속해서 안전지대로 만들려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예시가 있잖아요. 진짜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최고급 호텔에 가서 거기 가서 차 한 잔을 마시면서 그 부자들의 분위기에 익숙해져라 라는 말이 있잖아요. 이것은 백만장자 시크릿에 나온 방법이고 꿈꾸는 다락방에 나온 방법인데요. 부자의 분위기, 풍요의 주파수에 자연스럽게 머물게 우리를 단련시키는 거예요. 그렇게 돼서 거기에 자연스럽게 머물게 되면은 우리도 그제서야 부의 흐름에 올라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나는 정말 부자가 되는 걸 상상을 했는데 왜 안 될까요? 라고 백날 말을 해봤자 여러분들은 겉으로만 믿는 척을 했을 뿐 속으로 그 상태에 머물지 못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분의 현실이 바뀌지 않았던 겁니다. 모태솔로 탈출도 100% 가능합니다. 정말 쉬운 일이에요. 돈을 버는 거, 뭐 모태솔로 탈출하는 거 다 같은 원리로 작용을 합니다. 같은 원리로. 사랑에 빠진 여자처럼 행동을 했더니 사랑에 빠지게 됐다라는 대사가 나오는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 까먹었지만 그 원리대로 하면 돼요. 모태솔로들이 왜 모태솔로입니까? 처음에는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생각이 없어서 모태솔로예요. 근데 나중에 세월이 많이 지나서 30대, 40대가 돼서도 모태솔로인 사람들 보면은 그 사람들은 그 펜듈럼에 잡아먹히고 있는 거예요. 이미 나는 모태솔로야, 나한테는 뭐 여자친구가 생기지 않을 거야, 남자친구가 생기지 않을 거야, 그거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야, 힘든 일이야, 그런 식의 외로움이 가득 사로잡혀 있고 나한테는 연인이 생기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굳건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연애를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 되게 멀쩡하고 괜찮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반면에 연애를 잘하는 사람 중에서 굉장히 외모도 떨어지고 조건도 별로인 사람들이 있어요. 가진 것도 없고 능력도 없어, 외모도 별로야, 몸매도 별로야, 다 별로야. 근데 연애를 잘해. 결국엔 마음의 작용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작용. 저는 이런 사람 중에 한 명을 방송한 사람 중에 아는데, 이 사람의 예를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인지 언급을 하면은 그 사람의 초상권을 또 침해할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소개를 하면은, 그 사람이 돈이 없어요. 한 달에 뭐 60만원 벌었나? 해서 돈도 없고 외모도 솔직히 별로고 되게 약간 무섭게 생겼고 얼굴도 엄청 크시고 덩치도 약간 있으시고, 그리고 막 그렇다고 되게 자상한 것도 아니에요. 제가 본 결과로는, 뭐 방송에서 봤지만. 근데 그분의 와이프가 엄청난 미인이세요. 엄청난 미인. 그래서 다들 이 사람은 진짜 전생에 뭔 대단한 일을 했길래 이렇게 예쁜 와이프를 만났냐, 이런 식으로 말을 했는데, 뭐 미녀 야수다. 심지어 와이프는 집이 부자예요. 돈도 많아, 얼굴도 예쁘고 돈도 많아, 그리고 성격도 좋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는데, 이 사람은 자신감에 가득 차 있고 여자들이 자신을 좋아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자신을 원하지 않으면 그냥 과감하게 그냥 보내버립니다. 중요성을 부여하지 않아요. 누군가한테 매달리지 않아요. 언제든지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 확신을 해요. 그렇게 행동을 해요. 심지어는 그 사람이 첫 데이트에서 슬리퍼를 신고 커피숍에 갑니다. 커피숍에 가서 커피를 시켜 먹는데, 이 사람이 돈이 없다고 그 포인트로 결제를 합니다. 핸드폰 포인트를 가지고 결제를 해요. 그러고 나서 밥을 얻어먹어요. 자신은 자기가 모은 포인트를 가지고 커피를 사주고, 그러고 나서 자신은 여자한테 밥을 얻어먹어요. 그렇게 했을 때 해주는 사람한테는 계속해서 만남을 이어가고, 그러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만남을 이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자신만의 뭐 판별법이다. 왜냐면은 이제 돈만 너무 밝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자신이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행동했음에도 그 부자 집안의 그 와이프는 이 사람을 외모나 그런 경제 상태로만 판단하지 않고 그냥 사람 있는 그대로 바라본 거예요. 그래갖고 그 두 분이 결혼해갖고 지금 잘 살고 계신데, 정말로 이거는 외모가 중요한 게 아니고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네,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네, 연애에 대한 얘기하다가 언제든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조건이랑 전혀 상관이 없어요. 조건이 중요한 거는
그 조건이 좋은 경우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좋게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늘어나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고 해도 근자감을 가질 수 있다면은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습니다. 근자감. 남자는 자신감이거든요.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여자도 자신감이에요. 자신감 있는 여자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져요. 그런 원리입니다. 그게 연애든 돈이든 다 똑같이 작용을 한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 내용을 보겠습니다. 트랜서핑을 보면은 새벽별이 속삭이는 소리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트랜서핑의 또 하나의 단점은 뭐냐면은 용어가 너무 어려워. 쓸데없이 어렵습니다. 쓸데없이. 쉬운 용어, 사람들이 잘 아는 용어를 써도 되는데 굳이 새로운 용어를 만들거나 러시아 특유의 단어들, 고유어들을 갖고 와서 썼습니다. 이 사람은 러시아 사람들만 보라고 썼을 수도 있으니까 그것까지 뭐라고 할 수 없긴 한데, 펜듈럼이나 이런 건 본인이 만든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괜히 어렵게 느껴지는데, 새벽별이 속삭이는 소리는 영감, 직감, 직관을 뜻합니다. 본능적인 감각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아는 감각, 그것을 새벽별이 속삭이는 소리라고 책에 써 있어요. 자,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책에서 보면은 217페이지를 보면은, 자, 우리가 이 내면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마음의 시끄러운 생각들을 잠재워야 합니다. 마음의 통제가 약해지면은 그 틈을 타서 직관적인 지식과 느낌이 의식 속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뚫고 들어올 때 그것은 모호한 예감의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목소리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마음이 느슨해지면 그 순간 당신은 영혼의 느낌이나 알을 감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뭔가를 이해한 듯 하지만 선명하지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직감으로 느낍니다. 직관이 무엇인지 살다 보면은 누구나 적당한 때에 스스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하기가 굉장히 모호해요. 직관, 직관, 직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경험을 해서 느껴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한테 굉장히 많이 물어보잖아요. 직감을 구분하는 방법이 뭔가요? 영감을 구분하는 방법이 뭔가요? 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물어보는데, 사실은 가장 정확한 방법은 스스로가 수많은 경험을 하면서 이것은 직관이구나, 이것은 그냥 내 에고의 생각이구나, 내 마음의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분별을 하는 게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이것을 조금 더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어떤 생각을 했을 때 그 느낌을 보면 돼요. 찝찝함이 올라온다면은 그것은 마음의 소리일 확률이 높고, 그것을 생각했을 때 긍정적인 감정이 든다, 그것은 직감이거나 직관일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것이 뚜렷하게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훈련이 되어 있지 않은 거기 때문에 조금 더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돼요가 아니라 훈련을 하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최대한 잠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영감을 구분할 수가 있게 돼요. 그때 마음의 소리를 차분하게, 마음의 생각을 잠재우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나오죠, 명상의 중요성. 제가 그래서 명상을 하라고 권유를 계속해서 드리는 겁니다. 명상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성적으로 하는 판단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정확하고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했을 때 그렇지 못한 경우를, 그런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결과를 갖고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여러분의 이성적인 판단이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죠. 하지만 여러분의 직관과 직감은, 영감은 정확합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는 것이 우리의 영감, 가능태의 장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가장 좋은 길로 인도를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 없이 가기 위해서는 영감, 내면의 소리를 듣는 훈련을 해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명상이고요. 1권에서 어려운 단어는 다 이제 설명을 했는데, 이제 조금만 더 이제 여러분한테 여기서 소개를 해주고 싶은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은, 자, 사람들이 살다 보면은 요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거 주의해야 됩니다. 주의해야 되는 부분을 알려드릴게요. 어떤 사람은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인생을 막 삽니다. 막 살아요. 이런 생각에 동조함으로써 그는 운명을 벗어날 수 없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다. 그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 왜냐하면 가능태 공간에서도 그에게는 마침 그런 운명이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이런 선택을 하면 그 사람은 무기력하게 자신의 운명에 불평이나 하면서 더 높은 힘의 도움만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거냐면은, 굉장히 쉽게 설명하면은 인생을 방치하는 경우에 그렇습니다. 방치하는 경우.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자포자기인 경우, 이럴 때 어떻게 되냐면은 생각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사는 대로 생각하게 돼요. 사는 대로. 세상이 주어지는 사건과 상황에 따라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겁니다. 원하지 않는 상황이 나도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은 이제 마음 공부를 좀 열심히 하던 분들은 좀 헷갈릴 수 있겠죠. 춘카님, 그러면은 마이클 싱어 씨의 될 일은 된다, 그분도 약간 막 사는 거 아닌가요? 약간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여기서 마음 공부를 조금 더 하신 분들은 헷갈리시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자, 마이클 싱어 씨 어떻게 합니까? 세상의 모든 일은 완벽하게 짜여진 대로 흘러간다, 완벽하게 흘러간다는 생각을 합니다. 될 대로 된다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은 잘 흘러간다는 마음이 있어요. 심지어는 이 사람은 매일같이 2시간 이상 명상을 하면서 행복한 상태에 머뭅니다. 지극히 행복한 상태. 트랜서핑에서 나중에 나오는데 라다라는 상태에 계속해서 머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은 자신의 인생을 방치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전혀 다른 겁니다. 그냥 막 술 먹고 담배 피고 막 방탕하게 살면서 될 대로 되라지, 어떻게든 되겠지 뭐, 약간 이렇게 사는 것과는 정반대의 삶이에요. 명상하면서 모든 것은 완벽하게 흘러간다는 마음을 갖고 모든 일을 수긍하면서 수용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이클 싱어 씨는 그런 점에서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정반대의 삶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냥 막 사는 것은 좋은 게 아니에요. 가슴을 따르는 삶을 살아라,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 하고 싶은 일을 하면 살아라 라는 게 여러분들을 방탕하게 살아라 라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네, 그 부분 한번 짚고 가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자, 하나는 방치를 해버리는 거고 하나는 간청하는 겁니다. 누구한테? 내가 아닌 존재한테. 예를 들면은 신한테 간청하는 겁니다. 신이시여, 제발 제가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간청하는 삶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없죠. 우리가 그냥 공부한 내용만 떠올려 봐도 우리가 무언가를 간청한다는 것은, 우리는 하느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제발 돈 좀 주세요, 이번에 로또 1등 한 번만 당첨되게 해주시면은 제가 이걸로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기부도 많이 하고 참 착하게 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청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 근데 이것도 굉장히 잘못된 방법이다. 왜냐하면은 복권이 당첨됐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생각 자체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느님, 저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큰 돈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큰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복권이라는 거 하나가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저는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고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라는 모든 생각을 함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렇게 삽니다. 복권이 당첨되지도 않을 뿐더러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거죠. 가난하게 사는 거죠. 능력 없이 사는 거죠. 자, 여기서 책의 내용을 보면은 222페이지를 보면은 중요성의 내용이 나옵니다. 자, 방금 했던 내용인데, 자, 러시아 농담에는 요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야기가 있는데, 한 사내가 소파에 누워서 기도를 했습니다. 오 신이시여, 제가 부자가 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당신은 모든 것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전지전능한 힘을 믿습니다. 당신의 자비를 빕니다. 그러자 신은 안타까워하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봐 친구야, 최소한 복권이라도 사보는 게 어때? 이건 참 배짱편한 태도입니다. 자기의 책임을 모두 밀쳐내고 대신 자기의 내적 중요성에 빠져서 뒹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성이 여기서 왜 나올까요? 자, 이 사내는 스스로가 아주 중요한 사람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거룩하고 자비로운 신이 그 한 사람만 보살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없다, 이런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도 잠깐 언급이 된 게 행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행동을. 부자가 되고 싶다면은 부자가 되는 방향으로 행동을 해라. 돈을 버는 아이디어를 내놓고 그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기고 구직을 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지 연구를 하고 책을 사보고 영상을 보고 그렇게 행동에 옮겨라. 대학에 가고 싶으면은 생각만 하지 말고 공부를 해라. 이성을 사귀고 싶으면은 스스로를 가꾸고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를 만들어내라. 행동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 한 번 더 짚고 가고요. 지수달구님, 해피엔조이님 후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후원이 저를 춤추게 합니다. 그래서 자, 삶을 방치하지도 않고 이렇게 간청하지도 않습니다. 트랜서핑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합니다. 어떻게 하냐?
우리가 원하는 것을 그저 해라. 그저 얻어라. 우리가 슈퍼에 가서 물을 살 때 어떤 생각을 하지 않잖아요. 아, 하느님 제발 슈퍼에서 물 좀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아, 물 좀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아, 나 물 한 병만 사면은 진짜 소원이 없을 것 같아. 아, 제발.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냥 가서 사잖아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어떤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그렇게 중요성을 높이지 말고, 그냥 원하는 게 있으면은 그냥 가져라. 그냥 그 상태에 머물러라. 그것을 얻은 상태에 머무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냥 풍요로운 상태에 머무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야. 꼭 이루어져야만 해. 이거 언제 이루어질까? 이거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거 다 갖다 버리고 그냥 그걸 얻은 상태에 그냥 머무는 거예요. 그게 이 트랜스서핑에서 말하는 원하는 트랜잭션을 선택하는, 그 원하는 현실을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원하는 가능태 모델을 선택하는 방법인 거죠.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책에 어디에 나오는지 한번 짚어드릴게요. 242페이지를 보면은 여러분의 영감인지 여러분의 에고의 생각인지 구분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마디가 있는데, 중간에 보면은 두 번째 문단의 두 번째 줄을 보면은, 만일 여러분의 욕망이 어떤 불편한 느낌을 주고 그 욕망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라면은 반드시 그 욕망을 거부해라. 왜냐하면은 그 욕망은 여러분의 에고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온 생각이기 때문이다. 자, 이게 포인트입니다. 뭔가 불편한 느낌을 준다. 뭔가 찝찝한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질문할 때도, 춘카님 어제도 이제 포뮬리 한 명이 솔루션 하면서 이렇게 질문했는데 어떤 걸 해도 되는지 궁금하다. 이걸 해도 되는지 하지 않는 게 좋은지 궁금하다 했는데, 그때도 그냥 스스로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그걸 생각했을 때 뭔가 찝찝해, 뭔가 불편해, 뭔가 좀 아닌 것 같아. 이유는 모르겠는데 되게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도 뭔가 찝찝해요. 한켠으로 마음이 뭔가 썩 내키지가 않아. 그게 바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가 들려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늘 강조하던 감정 신호등입니다. 그거는 옳은 길이 아니야, 춘카야. 글로 가지마. 글로 가면은 너한테 좋을 게 없어. 라고 말하는 영감, 내면의 소리인 거예요. 그거를 따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다가도 떡이 떨어집니다.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자, 신호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만들어내므로 구별이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도 모르게 내뱉은 말은 영감의 소리일 경우가 많다. 이것은 분명한 행동 지침이라고 볼 수가 있다. 여러분들이 막 고민을 해서 내뱉은 말이 아니라 여러분도 모르게 내뱉은 거 있잖아요. 아, 오늘 운전 조심해야겠다 하면서 여러분도 모르게 내뱉었어요. 그러면은 그날은 운전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아, 오늘 뭔가 돈이 들어올 것 같은데? 하면서 막 여러분도 모르게 죽어버렸어요, 갑자기. 그러면은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또 하나, 영감과 에고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방법 또 하나 나오는데, 자,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스스로를 설득을 시켜야 한다 하면은 그것은 마음의 소리인 경우가 많다. 거의 대부분이 마음의 소리인 경우이시다. 여러분들이 할 때 막 스스로를 막 설득하고 있어요. 야, 근데 이거는 이러니까 괜찮지 않을까? 내가 사람들한테 뒤통수 쳐도 괜찮지 않을까? 하면서 스스로한테 뭔가 합리화를 하고 있고 설득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는 안 좋은 길, 나쁜 길이다. 가지 않는 게 좋은 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자, 1권을 여기까지 봤습니다. 와, 11시네요. 와, 칼같은 시간 11시. 자, 리얼티 트랜스서핑의 1권의 어려운 용어들, 뭐 어렵진 않고요 사실. 뭐 어렵거나 생소한 용어들을 정리하면서 그와 관련된 사례들을 조금 봤습니다. 오늘 본 내용 중에서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나 혹은 이제 트랜스서핑 1권을 보셨던 분들 중에서 어려운 단어가 있다. 춘카님이 설명하지 않은 단어 중에서 이건 좀 헷갈려요, 이건 좀 잘 모르겠어요, 이것도 좀 설명해주세요 하는 거 있으면은 지금 질문을 하시거나 혹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뭐 댓글을 달아드리거나 혹은 다음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한 가지 더 설명드리면은 매개변수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뭐 매개변수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그냥 주파수라고 생각하시면은 이해가 될 겁니다. 주파수라는 단어를 대체해서 넣으면은 이해가 팍팍 될 거예요.